이 숫자들의 의미를 아십니까? 모두 하나의 문제와 연관된 것들입니다.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최우선 해결 문제로 급부상하게 된 것은 2016년입니다. 2016년 6월 미세먼지가 환경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자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 수립되고 11월 과학기술 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이 마련됐습니다. 4만3이라는 말 아시죠? 옛날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겨울 날씨를 4만4온이라고 했습니다. 4만3일은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미세먼지는 왜 이렇게 심각한 환경 문제로 주목받게 됐을까요? 우리나라가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개최한 때라든가 2002년 월드컵 개최 시기에 미세먼지 오염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3년에 수도권 중심으로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대기 오염을 개선해서 2012년까지는 상당히 국민들이 개선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침 2013년 10월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미세먼지를 이제 1군 발암물질로 이제 규정하게 됐습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소풍이 불어서 그런 영향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받게 돼서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이제 우려를 하게 됐고,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2016년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이어 2017년에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전과 비교해 보다 통합적인 대응과 과학 기반의 미세먼지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추진 과제가 시행됐는데요.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에 투자하는 걸까요? 중국과 한국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하기만 하면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미세먼지 R&D에 투자하는 것이 예산 낭비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낭비일까요? 미세먼지 R&D 사업이 왜 필요한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진단을 받고 그다음 처방을 받죠. 그다음에 뭐 필요한 경우 수술도 하고요. 진단이 정확하게 나와야지만 우리가 처방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코로나19 사태를 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우리 몸 안에 들어오고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알아야지만 백신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치료약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가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이동하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야지만 거기에 맞게 대책을 세울 수가 있고 필요한 경우에 저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과학적인 생기고 이동하고 영향을 주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해보죠.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우리 배출을 줄이고 외부에서 영향을 줄이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배출을 줄이려면 어느 분야, 어느 지역에서 어떤 곳을 줄여야 되는지를 알아야 할 텐데 그걸 아는 것 자체가 연구개발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 영향을 줄이려면 외부 나라나 외부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이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당신네들한테 이 정도 줄여주면 좋겠다는 얘기하려면 그거에 대한 근거도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연구개발 투자겠죠. 예를 하나 들게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사는 사람들한테 자동차의 영향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은 석탄화력 발전소의 영향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하고 그걸 줄이기 위해서 경유자동차에는 어떤 제어 기술을 붙여야 되고 석탄화력 발전소에는 어떤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필요한 기술을 만드는 것 자체도 연구개발 투자인 거죠. 그런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미세먼지를 해결할 때 그 모든 나라의 모든 걸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다시 한번 예를 들게요. 우리가 코로나19가 났을 때 진단 키트도 금방 개발하고 백신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뭐 몇 개월에 된 게 아니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해왔고 연구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이 생겼고 그걸 단시간에 응용할 수 있는 인력이 생긴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미세먼지 연구개발을 하는 거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넉 달 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018년 대비 약 27% 정도 개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 약 22,000톤가량 감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치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미세먼지는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네, 저희 대기에는 산소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 산소가 많은 게 인간한테는 매우 도움이 돼요. 저희가 활동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종류의 그 위해성 물질들을 대기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배출하는 물질이 대기에 오래 머물면 우리 인간한테 해롭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화학 공정이 대기 중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그런 과정에서 산소가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그 배출된 물질에 붙어서 결국은 저희가 그거를 산화라고 합니다. 그 산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생성이 됩니다. 미세먼지는 저희가 1차적으로 대기 중에 그 배출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그런 산소가 달라붙음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생성이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대기 중에서 지표나 아니면 뭐 바다 위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그 인간한테 그 유리한 그 어떤 그 오염 물질의 제거를 위한 목적으로 미세먼지가 생성이 되는데 그게 최근에는 너무나 많이 만들어져서 오히려 인간한테 해를 끼치는 게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R&D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속 시원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걸까요?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일부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나타날 때는 그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그 현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질소와 황산화물의 영향이 큰 걸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러한 물질들은 과거에 산성비에 관련돼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산성비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는 큰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기후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그 미세먼지 현상은 주로 따뜻한 계절이 아닌 그 추운 계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그러한 그런 어떤 환경과 그리고 물질 위주의 미세먼지 생성에 대한 좀 더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한번 고농도가 발생하면은 대부분 전 지역에서 고농도가 같이 발생하잖아요. 지역마다 배출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울과는 다 같지 않겠죠. 그러니 우선 그 배출원을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배출원에서 그 산출된 물질이 대기 중에서 어떻게 미세먼지를 만드는지 그 생성 과정을 또 파악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그 배출원과 파악된 생성 기작을 기반으로 그 지역의 적절한 그런 저감 정책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실내외 공간에 우리가 어디에서 얼마나 머무르는지 미세먼지에 노출되는지 조사하고 또 이러한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개인에게 적용하려면 또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령별로 다르다든지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취약계층, 어린이나 노약자 그리고 요양원 같은 시설 또 학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도 어느 정도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적합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오염 현상들을 더 개선하고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다 감안한 민감계층까지도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높은 수준의 가이드라인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산업, 생활, 수송 등 전 분야에 걸쳐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실시됩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미세먼지 R&D를 향후 5년간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R&D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미세먼지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미세먼지에 대해 우선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원인도 다양하고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를 측정하는 방법, 데이터 해석, 분석 기술, 예측 기술의 고도와 함께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산업 활성화와 환경에 모두 기여할 수 있는 저감 기술도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때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지요. 따라서 인프라 확충, 기초연구, 기술개발 등의 R&D뿐만 아니라 교육, 즉 R&D 결과물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 미래에도 존재할 겁니다. 미세먼지가 환경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방법을 모색해야 될 때입니다. 인류와 환경의 공존,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중심에 미세먼지 R&D가 있습니다.